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워낙 큰 사건도 많았고 안 좋게 보는 게 당연한 시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그리고 올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많이 대중화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기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조금 높은 초기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코인 관련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네.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추워요. 네네. 네. 여기 사무실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와, 근데 여기 공간이 와 아주 엄청나네요. 광안리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기분 전환하기에는 괜찮아요. 사무실에 왜 침대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식 사무실하기보다는 코인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부산하면 또 요즘에 해운대보다는 광안리거든요. 공간 좀 소개들 좀.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전업 투자자 그런 사람들한테 딱 맞는 세팅입니다. 뭐 여기 딱 자고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코인을 보는 거죠.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바다 한번 보다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그냥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잠들고 일어나서 뭐 별 이야기 있나? 아이고 늙어가지고 체력이 안 되네요. 일어나서 다시 코인 보고 24시간 그냥 누웠다가 코인만 할 수 있는, 어쨌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직접 트레이딩 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투자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코인을 전업으로 투자한 지 한 4년 된 것 같고요. 외로운 걸 싫어해서 코인 하는 김에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치 말고 투게더의 가치 투자하고 싶어서 같이 좋은 정보도 찾고 좋은 결과도 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코인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코인 경력은 좀 어느 정도? 첫 추억으로 시작하면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선임이 코인이란 거를 알려줘가지고 이거 괜찮다 라고 시작했다가 큰 상처를 보고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년도 뭐 19년도 이때인 것 같아요. 붐 이후에 약간 좀 극복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네, 그래서 무작정 전업을 한 건 아니고요. 한 공직에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학원 강사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 사이드로 노력하던 이 블록체인, 뭐 코인 이런 것에서 좋은 성과가 나서 전업을 하게 된 지 4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직 출신이세요? 네, 공직 출신입니다. 어떤 계열인지만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군사 계열 쪽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운영 중인 채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보통 이제 신기한 걸 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서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코인을 차트나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요즘에 트렌드나 어떤 기업이 생겨나는지를 좀 리서치를 해서 구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매매가 아니더라도 뭐 채굴을 한다던가 사전에 무언가 참가를 해서 보상을 얻는다던가 그런 방식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직에서의 삶과 이제 트레이더로서의 삶. 네.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벌게 되었는지. 어떻게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도 제 거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차도 바꿨고 이자 나오는 걸로 그래도 전 직장 연봉은 나옵니다. 와, 이자만으로 전 직장 연봉이면 와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와. 그만큼 전 직장이 박봉이었던 것도 있어요. 공무원의 삶이죠. 화이팅. 그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것도 다른 것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뭐 오. 주식은 안 해요. 아, 주식은 안 하고 변동성이 큰 자산은 이제 코인만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을 그럼 하시면 여기 말고도 그러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저기 보여요. 네. 어디 쪽에 있어요? 저기 창가밖에 저 바다 위에 말고 바다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나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잠깐. 네, 코로나 밖에서 상태- 보실래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보인다는 말씀이시에요? 저기 이제 키 작은 아파트 있죠? 바로 눈앞에 바다 근처에 있는. 아, 네, 저깁니다. 저기를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바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비트코인처럼 된다. 부동산처럼 좀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하고 이게 외로움이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 소리 들을 일도 귀해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광안리에 즐겁게 노는 사람들도 좀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이제 고개 들면 제가 투자한 이제 부동산이 있으니까 자식 잘하고 있어.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 건네주고 그런 식으로 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좀 더 트레이딩 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잠깐 들어가실까요? 같이? 아, 네, 춥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네. 네. 네, 근데 가츠님 근데 창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열었는데요. 이게 안 많다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를 다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봐야죠. 돈 벌려면 돈이 그대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빨리 보는 게 중요해서 항상 켜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10개나 되는 거를 쓰시는데 멀티모니터를 안 쓰는 이유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좀 한 군데 진득하게 앉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투자하기 위해 나왔듯이 카페에서도 많이 하고 또 뭐 관광지에서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경력에 이러한 생활이 눈에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하나로 여러 가지 한번 뒤집어 보면서 제가 원하는 곳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멀티 모니터보다는 그냥 노트북 하나 딱 들고 휘뚜루마뚜루 투자하는 게 제 스타일은 더 맞더라고요. 그 빗썸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데 빗썸의 장점이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이 다 살아있다. 트렌드 캐치를 빠르게 해서 거래 지원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이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죠. 또 저는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가 그 이벤트입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마켓에 상장 지원이 되면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딸깍딸깍 거래 한 번 이상 한 회원에게 이 토큰을 에어드랍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를 참가하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한번 감을 익히는 것도 좋은 그런 터전이 빗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독님도 그 빗썸 이벤트 참가하셔가지고 네네. 탱구로 3만 원 받았다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3만 원이지만 우리 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면은 곱하기 4 해버리면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벤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있어요. 이런 것만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 저는 꽤 괜찮은 투자이자 재테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츠님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좀 많은 것들을 제가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시장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AI가 정보를 싹 모아주거든요. 이 트위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웹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리서치를 해보고 구독자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작성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인사이트를 저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제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립토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보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글로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프로젝트 창립자라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글까지 작성하는 그런 트위터를 항상 거의 24시간 켜놓으면서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많이 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서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좀 헤매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저 같은 돌머리도 돌이 깨지듯이 이렇게 깨닫는 점이 있거든요. 그게 어렵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초보자도 보기 편하게 번역해주는 자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트위터 가입해가지고 팔로우해서 소식만 받아보면 되는. 그렇진 않고요. 일단 소식 받아보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특정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그 게시물이나 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이 작성한 자료인데요. 트위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 이 스캠이라고 하죠. 사칭 사기도 많아요.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스펠링이 묘하게 달라요. 코인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이제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얻는 정보도 공유를 하지만, 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도 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립니다. 가츠님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행히 저는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문턱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하는 게 그렇겠지만 한 발짝 더 빠른 게 승부수를 가리기도 하거든요. 이 코인을 빨리 사야 돼 라고 후다닥 클릭을 했는데, 딱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해서 제 지갑의 통제권을 승인한다는 버튼을 눌렀으면 그 지갑 안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또 막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데서 느껴지는 뭐 보람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보람이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커뮤니티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정말 코인을 처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세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텔레그램에 게시를 하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댓글로 막 달려요. 덕분에 뭐 대출금 갚았다, 덕분에 뭐 학자금 대출을 갚게 되었다, 아니면은 아파트를 드디어 빚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은 뭐 어머니 여행 보내드렸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제가 금전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이는 성과도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런 성과들이 더 중시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기 정보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기술력을 오픈한다, 약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함이나 부담이나 이런 거 느껴지시는 건 없으실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제 이름처럼 코인 가치 투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저 혼자 뭐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때도 있고, 누군가와 다 같이 힘을 내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게 누가 죽으면 누가 살고 이러는 시장이지만, 적어도 우리끼리만큼은 같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제가 투자한 2년 동안은 그런 결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직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매일 하는 루틴이 있다, 매일 하는 업무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게 음.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코인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발음으로 보면 또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차트 투자보다 가치 투자 위주로 해요. 이 시장에서 생겨나는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잠재력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거를 제일 최우선 업무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트위터나 여러 가지 AI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아직 탄생하지 않은 신규 사이트, 신규 프로젝트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프로젝트, 혹은 나온 지 오래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진짜 투자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죠. 코인에도 시가총액이란 게 다 있고, 토큰의 발행량이나 유통량이란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각해서 투자를 결정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진행이 됐고 해가지고 약간 몇 가지 질문 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체 시드는 혹시 어떻게 배분을 하시나요?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그런 관련된 글을 썼었어요. 만약 나에게 이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시드 투자 단위는 저는 변했지만 그 기조에는 그렇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읊어드리자면은 이제 대표 자산인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40% 정도 활용을 해서 그 자산을 이용한 이자 받기라든지 자산 굴리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현금으로 두고 있어요. 도가 넘는 하락이 가끔씩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싸게 죽기 위한 20% 정도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제가 또 대표적인 키워드가 에어드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어드랍 작업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10% 정도는 저시총의 성장 가능성이 큰 나름대로 발굴한 그런 프로젝트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현금 시드가 따로 있다곤 하지만 진짜 마지막 비상탈출용 자금을 이제 5%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 부여는 항상 하고 계신 거네요? 현금 부여는 무조건 하고 있고요. 또 현금에서도 저희는 한국인이지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구인 기준의 현금인 달러도 들고 있고요. 또 한국인 기준의 현금인 이제 원화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코인 투자자만의 달러 보유 방법이 있어요. 이제 1달러의 가치에 상응하는 테더라는 코인이 있는데 수수료도 무료여가지고 내가 달러의 노출이 더 필요하겠어 이러면은 테더로 전환을 해뒀다가 원화를 조금 더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 이러면은 테더를 또 원화로 팔아서 현금 비중에서 원화 비중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인 투자는 그러면 이제 재능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아니면 노력일까요? 일단은 저는 운이라는 거는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봐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그 운에 노출될 확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코인이라는 시장은 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저기 가능성을 뚫어두고 여러 작업을 해둬야 그 운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트를 잘 보는 재능, 시장을 잘 읽는 재능이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은 노력에 더 가깝고 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구멍을 파놓는 일이라서 저는 코인에서 노력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유동화가 쉽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과세 문제도 자유로워졌고 빠르게 현금화해서 뺄 수 있고, 또 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입금해도 다른 거래소로 빠르게 출금할 수 있고 자산 배치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대칭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뭐 요즘 대세 중에 하나인 민코인 같은 경우도 10,000배, 뭐 1,000배 올랐다느니 이런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투입 비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까지 막 수익이 난다던가, 꼭 6천만 원까지만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챙겨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수익? 저는 뭐 잔잔바리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퍼치 펭귄이라는 토큰이 상장을 하면서 한 방에 좀 크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퍼치 펭귄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3년 동안 응원해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보상을 크게 받았는데요. 2자리 정도는 받았습니다. 네. 그 2자리라고 하면 혹시 그러면 가장 크게 잃었던 사건은 혹시? 이것도 하필 또 2자리인데요. 코인 투자를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 붓다빔이라고 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랬지요. 제가 그때는 욕심을 놓지 못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제 욕심을 부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저의 이제 소중한 2자리 번뇌와 욕심을 0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2자리가 사라졌었고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오더라고요. 머리가 뜨겁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그때 저를 구해준 게 에어드랍 작업이나 여러 가지 채굴 이런 거를 참여를 하면서 다시 재기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락장에 대응하는 가투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 하락장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더 악착같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모니터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번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하락장에는 뭘 해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승장 때는 뭘 해도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리듬에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락장에 너무 이 앞에 매달려 있으면은 상승장에 체력이 빠져가지고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좀 공간을 바꿔서 편하게 투자를 해본다든지 와이프나 가족이나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시간을 좀 보낸다든지 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덕에 레버리지를 쓰지 않게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했었던 소비. 처음으로 했던 의미 있는 소비 중 하나는 부동산 구매였던 것 같고요. 뿌듯했던 것은 그 저희 어머니의 대출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갚아준 거.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어머니 반응은 혹시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실 결과를 안 보여주면은 인정할 수 없었잖아요. 너는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어머니였지만 이렇게 결과로 딱 보여주니까 정말 너 열심히 했구나, 성과가 났구나 이러면서 더 믿어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투자할 때 조금 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있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뭐 괜찮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약간 자기 만족인데요. 그 신용카드 결제할 때 그 결제일 도래하기 전에 먼저 선결제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거 먼저 해요. 그래서 매월 10일이 결제일이면은 이번 달은 300만 원 썼네? 400만 원 썼네? 그러면은 그냥 먼저 결제를 딱 해서 통장에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여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즐기면서 혼자 자기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이제 오전에 볼 거 다 봤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좀 먹죠. 가트님? 가트님. 아이고. 아유. 예. 네네네. 이게 그 바다를 보고 계신 줄 알았더니 핸드폰을 보고 계셨군요. 이게 안 볼 버릇을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틈만 나면은 네. 이게 잘 오르고 있나 이게 보고 되네요.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나오셔도 계속 핸드폰으로라도 확인하시나 봐요. 이게 좀 그렇게 좋은 버릇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좀 틈만 나면은 좀 열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걸어 오셨잖아요. 이런 네. 부산 이렇게 자주 해변을 걸으시나요? 아무래도 많이 걷습니다. 그 운동과 엮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하고 아예 단절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 코인 쪽의 세계에서만 계속 모니터 속에 빠져 살다 보면은 농담이 아니고 이제 이게 몇 년 되니까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뉴스도 되게 늦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행복이 또 앞에 있는데 또 돈만 쫓았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게 된 계기가 약간 바다 때문인가요? 일단은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제 태몽도 바다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서울에 이제 대학 때문에 올라왔다가 나고 자라다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가족이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겠다 싶더라고요. 뭐 가족이 아팠을 때, 혹은 가족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옆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이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이제 가트님의 루틴 같이 잘 돌아봤습니다. 네네. 이제 코인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도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실 뭐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큰 사건도 많았고 안 좋게 보는 게 당연한 시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그리고 올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제 곧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많이 대중화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기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조금 높은 초기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좀 꽤 됐잖아요.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좁게 보면 비트코인이지만 넓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매스 어덥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까지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초기에 가까운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건 좀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리서치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거를 한 번에 베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를 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해서 큰 이득을 쫓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리서치를 해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시작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의 24년을 돌아봤을 때 네. 딱 하나의 사건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 거를 좀 뭔가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뭐 부모님한테나 뭐 이제 와이프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저조차도 뭔가 확신이 없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전통 금융시장에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투자했던 것들도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면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성장하는 게 좀 마음적으로 뿌듯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제 이름이 코인 가치 투자예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끝까지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들이 누군가의 어머니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한 번 더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름처럼 계속해서 같이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국의 코인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놔두면 오른다. 호가트에게 코인이란? 기회, 호가트에게 빗썸이란? 친구.